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오늘은 전에 올린 영상과 같은 날 펼쳐진 다른 플레이오프 경기 AFC 챔피언십전에 누가 진출할지 결정하는 디비저널 라운드 버팔로 빌스 대 볼티모어 레이번스, 볼티모어 레이번스와 버팔로 빌스가 맞붙은 경기를 같이 보시죠. 게임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간략하게 두 팀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버팔로 빌스는 올해 가장 폭발적인 공격력, 특히나 패스 공격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번 시즌 빌스의 패스 공격력은 캔자스시티 칩스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즌 막판, 그러니까 최근의 기세만 놓고 보면 칩스 그 이상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격 코치 브라이언 다볼의 지휘하에 쿼터백 조시 알렌은 다시 태어난 수준으로 잘하고 있고 와이드 리시버 스테판 딕스의 영입은 공격을 아예 탈바꿈시켰죠. 팀이 기세가 오른 건지 혈이 뚫린 건지 에이스 리시버인 스테판 딕스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 리시버들까지 모두 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팀의 자세한 속사정, 올 시즌 변화, 성공 요인 등 알고 싶으시면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되시고 전체적인 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팀의 수비는 작년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는 말도 있지만 팀 종합적으로는 사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20년 동안 군림하던 디비전 1위 자리를 뺏어버리면서 플레이오프를 진출했고 지난주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를 상대로 20여 년 만에 플레이오프 첫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물론 콜츠전이 다소 조시 알렌 슈퍼플레이에 기댄 꾸역승이긴 했지만 이제 프롭의 혀를 뚫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더 쉽게 본인들의 포텐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버팔로 빌스의 상대인 볼티모어 레이븐스 또한 아주 막강한 팀입니다. 역대 최고로 번개 같은 쿼터백 라마 잭슨을 활용해서 NFL 역사상 유례없는 러싱을 선보이고 있는 팀인데요. 빌스와 마찬가지로 수비는 작년에 비해 좀 폼이 떨어졌지만 2년 연속 리그 1위를 기록한 러싱은 상대팀을 질식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버팔로 빌스의 안타까운 프로 역사에 비할 건 아니지만 라마 잭슨의 레이븐스도 프로에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팀입니다. 레이븐스의 쿼터백 라마 잭슨은 정규 시즌 MVP 출신일 정도로 정규 시즌에서 압도적인 활약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에서 2년 연속 졸전으로 광탈을 하면서 새가슴이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수입니다. 역시나 라마 잭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되시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프로에만 오면 작아지는 라마 잭슨이 올해 프로에서 첫 혀를 뚫었는데요. 그것도 작년에 라마 잭슨에게 온갖 창피를 줬던 숙명의 상대, 숙명의 라이벌 테네시 타이탄스를 압도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프로 그리고 슈퍼볼에 대한 한이 있는 두 팀, 색깔은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막강한 공격력에 리그를 이끌 차세대 스타 쿼터백들을 보유한 두 팀이 맞붙게 됩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정말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서 치러진 경기였는데요. 빌스는 자신들의 전년도 짠물 수비에 대한 감을 되찾았다는 듯 초반부터 라마 잭슨을 아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여러 선수들, 특히 발이 빠른 선수들을 라마 잭슨을 잡기 위해 돌격시키면서 라마 잭슨을 초반에 정말 징그럽게 괴롭히죠. 그래도 어떻게 전진한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1쿼터 초반에 필드골을 득점할 기회를 맞이합니다. 경기 시작에 대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3점도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당연하게 40야드대 필드골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볼티모어의 명전이 확정된 역대 가장 성공률이 좋은 키커 저스틴 터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 킥을 놓치게 되죠. 터커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보이시나요? 오늘의 경기를 지배하게 될 앞으로 꾸준히 언급될 바람의 존재감이 처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후 빌스가 3점 필드골을 성공시키고 또 한번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기회가 왔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이게 터커가 또 놓치게 됩니다. 자신의 커리어상 처음으로 50야드 미만에서 킥을 2번 놓친 날이었는데요.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걸 보입니다. 이후 볼티모어와 버팔로 모두 성과를 보이지 않는 공방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수비력을 과시하던 중에 볼티모어가 전진을 성공하면서 세 번째 필드골 기회를 얻게 됩니다. 2번이나 놓쳤지만 역대 가장 정확한 키커인 터커가 세 번째 기회마저 놓칠 리는 없죠. 터커가 회심의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동점으로 전반을 마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저득점 수비전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후반이 시작되고 빌스가 라크룸 대화를 제대로 하고 나왔는지 아주 강한 기세를 보여줍니다. 전반에 레이븐스의 전략을 파악한 건지 러닝 밸런스를 높여주면서 팀의 에이스인 스테판 딕스를 오픈시켜줄 전수들을 하나둘씩 꺼내게 되죠. 공을 야금야금 받으면서 전진한 빌스는 어느새 골라인 앞에 서게 되고 여기서 그야말로 수싸움에서 이기며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이기며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터치다운을 성공한 에이스 스테판 딕스의 위치를 보면 그가 있는 쪽에 3명의 공격수가 있는 반면 수비는 단 2명에 불과하죠. 앞에 2명이 상대 수비들을 블로킹을 해주면 완전 식은 죽 먹기의 득점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레이븐스의 코치진 선수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나라고 느낀 순간이었는데요. 아무리 골라인이라 러닝이 예상되었다 해도 그냥 수적 우위도 아니고 상대 에이스인 스테판 딕스가 있는 쪽 수적 우위라뇨. 여튼 이렇게 게임은 10대3으로 빌스가 앞서게 됩니다. 자, 이후 절치부심의 레이븐스와 라마 잭슨은 자신들도 하프타임 때 빡세게 라커룸 대화를 하고 왔다는 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빌드를 조금씩 전진해갑니다. 바이오로 엔드존에 도착해서 게임이 좀 재밌어지려는 찰나 라마 잭슨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수비 하나 바로 테런 존스를 전혀 보지 못하고 엔드존에서 인터셉션을 당했고 그냥 인터셉션을 당한 것도 아니고 존스가 그대로 그 공을 들고 터치다운까지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무도 존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101야드 인터셉션 터치다운 기록이자 역대 플레이오프 기록과 동률인 인터셉션 터치다운인데요. 그렇게 경기는 순식간에 17대3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라마 잭슨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타겟인 타이트엔드 마크 앤드루스를 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라마 잭슨은 빌스의 코너백 24번 테런 존스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테런 존스는 플레이 내내 라마 잭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기회가 오자마자 바로 공을 낚아챘죠. 그리고 인터셉션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블로킹을 위해 달리는 버팔로 빌스 수비진의 움직임을 보면 버팔로 빌스가 얼마나 집중해 있는지 또 얼마나 승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17대3으로 벌어졌지만 시간은 아직 3쿼터 1분에 불과했고 이 시점에 게임이 결정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남은 시간이 많았어요. 레이븐스가 이번에 받을 공격권에서 득점을 성공하게 되면 역전의 불씨 충분히 짚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스냅이 뒤로 빠지게 되면서 이번 공격권의 희망이 아예 사라져버렸는데요. 더 큰 비보는 라마 잭슨이 공을 어떻게든 던져버리는 와중에 태클을 당하면서 뒤로 넘어지다가 머리를 바닥에 찌우면서 가벼운 뇌진탕에 걸리게 된 겁니다. 라마 잭슨은 안타깝게 이대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라마 잭슨의 대타로 들어온 루키 타일러 헌틀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지만 아쉽게도 빌스의 짠물 수비를 뚫기는 힘들었네요. 이렇게 4쿼터가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되고 경기는 17대3으로 끝나게 되고 버팔로 빌스가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꺾고 플레이오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바람이 지배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초속 7에서 12m인 바람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채공 시간이 긴 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람 때문에 성공률이 극악이었습니다. 양팀 합쳐서 놓친 필드골만 4개이고 펀트도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작 한 20-30야드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븐스의 경기력과 뒤쳐져 있을 때 레이븐스의 경기력이 천지차이인 걸 생각해보면 레이븐스는 게임 초반에 필드골을 연달아 놓친 걸 두고두고 아쉬워할 겁니다. 이외에도 강한 바람은 양팀 쿼터백 패스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완전히 오픈된 리시버들에게 말도 안 되게 부정확한 패스를 보낸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프타임 때 리포터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바람이 어찌나 셌는지 패스와 킥뿐만이 아니라 스냅에도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레이븐스가 실제로 2-3번이나 스냅 실수를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중 하나는 라마 잭슨의 부상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거의 결정지어버렸기 때문에 바람이 이 게임에 사실 굉장히 큰, 어쩌면 가장 큰 변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또다시 나온 레이븐스의 큰 경기에서의 부족한 경기력입니다. 레이븐스와 라마 잭슨의 단점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여러 기술적인, 전술적인 문제점 외에도 라마 잭슨 심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악천후는 무조건 러싱하는 팀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눈, 비, 강한 바람과 같은 것들은 패싱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바람이 세면 패스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지고 눈, 비 속에서 공을 받으려다가 공이 미끄러지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의 경기는 어웨이라는 점만 빼면 패싱의 강점을 가진 빌스에게 불리하고 역대급 러싱 역량을 보여주는 라마 잭슨과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활약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전혀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물론 버팔로 빌스가 러닝을 대비해서 정말 단단하게 팀의 수비를 점점도 있을 것이고 게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바람을 계산하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 라마 잭슨과 레이븐스는 전혀 압도적인 러닝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4쿼터 다소 의미 없던 러싱들을 제외하면 경기 내내 고작 100야드 정도의 러싱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2연속 리그 1위 러싱 팀이 맞나 혹은 한 경기에 400야드 이상의 러싱을 보여준 팀이 맞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라마 잭슨 그리고 라마 잭슨의 패싱 게임은 어땠느냐? 사실 라마 잭슨도 노골적인 러싱 수비에 대응해 패스에서 나름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긴 했어요. 기세를 조금씩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인터셉션을, 그것도 인터셉션 터치다운, 픽6라고 하는데
킥6를 당하면서 게임의 완전한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올 시즌 말부터 그의 몸에 조금씩 쌓이고 있는 듯한 여러 잔부상도 사실 좀 걸리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버팔로 빌스, 꾸역승이지만 승리는 승리일 뿐인 버팔로 빌스를 한번 봅시다. 버팔로 빌스는 이번 경기도 정규 시즌 막판에 보여준 화려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러싱 도외시한 채 조시 알렌 8과 스테판 딕스를 위시로 한 리시버진에 의존했는데요. 조시 알렌은 바람 속에서 다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작 200야드 1터치다운 62%의 성공률 정도만 보여줬지만 스테판 딕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100야드 이상의 캐칭을 기록했습니다. 빌스 입장에서는 공격진의 부재 속에서도 수비의 힘으로 승리를 했다는 게 아주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즌 내내 자신들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러싱 수비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 버팔로 빌스가 20여 년 만에 플레이오프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AFC 2위 팀이라고 뽑힌 버팔로 빌스가 AFC 챔피언십에 올라왔는데요. 버팔로 빌스가 팬들의 오랜 수건을 해소할 수 있을지, 상승세를 탄 수비진에 포텐이 넘치는 공격진이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